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새벽입니다. 전식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총선 이후에 2달 연속 좀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 여전한 바닥 민심입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국정수행 이 부정평가가 2주 전 당시 지지율이 21%였는데 3배가 훨씬 넘는 70%까지 치솟다가 지난주 조사에서 4%포인트가 하락을 하고 이번 주에 다시 2%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부정적 기류가 약간 완화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 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4%로서 긍정평가의 2배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와 동일한 26%. 왜 이처럼 2달 넘게 바닥을 헤매고 있을까요? 이번 주 서울 지지율은 전주 대비 5%포인트가 내린 22%, 그리고 인천, 경기 역시 22%, 광주 전라 지지율은 13%였습니다. 이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는 수도권에서는 20%대이고 그리고 충청권과 PK에서 30%대로 건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을 치른다면 그 결과는 솔직히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별 지지율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60대 지지율은 38%, 70세 이상 지지율은 53%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나머지 세대는 모두 윤 대통령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윤 대통령에게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20대, 정확히는 16살부터 29살까지 20대가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20대 지지율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 12%에 불과했습니다. 무엇이 이 나라 20대가 윤 대통령을 외면하게 만들었을까요? 20대는 무당층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을 외면합니다. 30대 지지율은 16%, 40대 지지율은 17%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40대가 가장 낮았죠. 그리고 50대도 22%.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섬처럼 대중에게서 고립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60대, 70대는 빼놓고 50대까지는 윤 대통령을 다들 외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무려 6%포인트나 내린 61%. 이 국민의힘 지지층만 계산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수층의 지지율이 47%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윤 대통령을 이처럼 대중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까? 부정평가의 1위는 다들 아시겠지만 여전히 경제, 민생, 물가. 그래서 전주보다 4%포인트가 오른 17%였습니다. 전주는 바로 경제, 물가가 13%였죠. 2위가 의대 정원 확대로서 전주보다 3%가 오른 7%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해병대 수사 외압, 이런 문제 등이 각각 3%였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 좀 하죠. 이 민주당은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1인 정당과 똑같습니다.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난 총선을 통해 민주당은 문자 그대로 명당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당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민주당은 지금 당황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은 겉으로는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여의도의 대통령이지만, 그래서 누구는 밤의 대통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여의도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사법의 도마 위에 오른 물고기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초조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제 이재명에게는 염라대왕보다 무서운 야차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가 이화영에게 선고한 징역형은 9년 6개월. 이 징역 9년 6개월이 모든 이들에게 정직이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충격받은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공범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면 이 대북 송금 사건이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에게 선고될 형량은 얼마일까요? 이재명에게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이 제3자 뇌물죄, 이 죄의 대가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민주당은 보이지 않는 사법부와의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20일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를 이끈 검찰의 주요 간부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전 세계 문명국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기소를 당했다고 해서 그 수사 검사들을 탄핵 소추한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당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단장은 지난 21대 때 위장 탈당을 해서 유명해진 민영배 의원입니다. 이 민영배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주 탄핵 소추안 작성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들을 탄핵 소추한다는 겁니다. 일부 탄핵 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탄핵 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모두 4명. 대장동 게이트와 백인동 개발 의혹, 이것도 백인동 게이트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입니다. 장경태가 나디우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상방울의 주가 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으로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 아무 증거도 없이 이 상방울 대북 송금이 연루됐다고 기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가요? 법사위원인 장경태는 탄핵 소추안의 발의만으로도 검사의 발목을 확실히 잡는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상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수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이러려고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검사가 공수권을 남용했다. 도대체 장경태와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처럼 이화영의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선고에 따른 후폭풍이 크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공범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연일 지금 공방을 벌이는 중입니다. 이런 판에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화영 1심 선고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열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번에는 판사 탄핵입니다. 21세기 문명의 시대에 지금 야만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21일 오후 11시 30분 이재명 지지자 40여 명은 수원지검 후문 앞에서 정치판사 탄핵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인물은 이화영에게 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를 한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수원지법 합의 11부 부장판사죠. 당시 재판부는 상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그리고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자는 재판부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도 타락한 정치판사 아웃 이런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검찰은 김성태의 일방적 주장으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객관적인 진실은 뒤로 한 채 소설을 써가며 이재명에게 죄를 묻기 위해 판결을 내렸다. 도대체 이들이 수사 기록을 보게나 한 것일까요? 아무도 보지 못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검찰을 욕을 하고 판사를 욕을 하는 것입니까? 소설을 썼다고요? 왜 이재명과 그의 편에 쓴 자들은 하나같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두고 소설을 쓴다고 하는 걸까요? 이재명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 소설은 뭐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들이 늘 하는 일이 바로 머릿속으로 이재명을 위한 소설을 쓰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이재명의 네이버 팬카페 등에 신준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동참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썼습니다. 이들이 서명 모집 글에서 쓴 표현이 이렇습니다. 신 부장판사의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선입견으로 가득 찬 정치적 판결이다. 그들은 누구에게 들었는지도 모를 주장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의 주가조작 처벌 경험이 있는 상방울 관계자들의 말과 딸이 그 주지를 상방울로부터 제공받아 진술이 바뀐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말만 의존했고 검찰이 조작된 증거만을 갖고 판결한 것이 명확하다. 참 기록 한 페이지 보지 않고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배짱들입니다. 간이 크다고 해야 합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이 김성태 주장의 신빙성을 따지는 주장에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김성태 실체 총정리에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 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죠. 이 장경태와 그리고 민영배는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김성태 전 상방울 회장의 범죄 이력 등 김성태의 실체에 대한 설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자신이 김성태와 붙었을 때 과연 김성태의 실체를 몰랐다는 것입니까? 김성태가 깡패 출신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귀신들이 모두 아는 일입니다. 막상 이재명은 지금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당 대표직 사퇴 시기를 고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언론은 19일 사퇴설 그리고 20일 사퇴설 등등 마치 이재명의 당 대표직 사퇴가 중요한 정치적 사건처럼 보도하기 바빴지만은 어차피 민주당은 이재명 1인 정당입니다. 이재명의 사퇴도 선수가 심판까지 볼 수 없다는 원칙론 때문에 그럼 보는 눈 때문에 마지못해 벌이는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원하는 때 언제라도 사퇴를 함으로써 마치 공정한 전당대회를 여는 듯한 제스처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표 출마할 사람이 이재명 말고 또 누가 있는가요? 눈을 씻고 봐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 판에 누가 이재명에게 당권을 두고 도전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한동훈이 이번 주말인 23일경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이달 말로 거론되던 이재명의 사퇴 시점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여당의 한동훈에게 묻혀서 가는 것이 당대표 연임에 따르는 구설을 줄일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솔직히 이재명이 당대표 연임에 나서는 이유는 둘입니다. 하나는 물론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가 당대표라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지금 구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작년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범죄는 소명된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의 방어권을 이유로 그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그가 최후 진술에서 눈물로 하소연한 것이 먹혀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당대표라는 신분은 정말 훌륭한 방탄조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2년 가까이 당대표는 다시 방탄조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무엇보다 재판을 지연시키는 여러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벌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지위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으로서는 다음 대선 1년 전까지 정하기는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당대표직은 필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1인 정당처럼 되어 있는 민주당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직에 오른들 그게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어떤 컨벤션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당대표에 출마하기 위해 이재명이 사퇴를 한들 솔직히 관심을 가질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어차피 명당이 됐으니 말입니다. 이재명이 초유의 당대표 연임에 나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대선 때까지 민주당을 1인 체제로 몰아가면서 혹시 나올지 모를 다른 대권주자의 도전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떻든 전당대회에서 2년 임기의 당대표 연임을 하면 이재명은 2026년 8월까지 당대표직을 맡게 됩니다. 이 경우 이재명은 기존 당헌대로라면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9일 아무리 늦어도 2026년 3월 9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최근 당헌 개정을 통해 이 대표가 2026년 6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재명 1인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의 상황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국힘 전당대회는 어제죠. 이 원희룡이 또 등장을 함으로써 이제 4파전으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한동훈과 나경원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100% 출마할 겁니다. 그리고 윤상현과 원희룡, 국민의힘 최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친윤그룹은 나경원과 원희룡을 나눠서 지원하면서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친윤그룹과 나경원, 원희룡은 느슨한 연대를 하면서 7.23 전당대회에서 공동 전선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 반한동훈이라는 결선 투표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힘은 민심을 알긴 하는 것인가? 누가 뭐라고 해도 지난 총선 참패의 최대 책임자는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유일한 비대위원장이었고 유일한 선대위원장이었으며 그리고 유일한 공천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은 아직 총선 참패의 백서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만들지 못했습니다. 조중훈이 위원장이죠.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묻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요? 둘째,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나 원희룡이 승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다시 원외 당대표 체제가 됩니다. 황교안, 이준석에 이어서 다시 원외 당대표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 경우 이재명과의 끊임없는 전쟁에서 국힘은 이길 수 있을까요? 과연 원외 당대표가 이재명이 결사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탄핵 진국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한동훈이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말을 주목합니다. 그러면 지난 총선 때 정권을 쥐고 있었던 한동훈은 왜 이기는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기는 길을 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 다시 민주당 얘기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죠. 지난 19일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민구가 한 이 발언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과연 이 장면을 두고 한겨레가 지적하듯이 단지 과잉 충성으로 넘길 문제인가요? 한겨레는 과잉 충성이 보여준 해프닝 정도로 이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과잉
정말 그런 겁니까? 한겨레는 중앙당 공개회의에 처음 호출된 지역 정치인이 발언 수위 조절에 실패를 해서 빚은 해프닝의 성격이 짙다. 이렇게 그를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가 지적하고 한겨레가 지적했듯이 이재명 일극 체제로 굳어진 민주당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이들 중에 개면적인 표정을 지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청래는 이재명 시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한겨레는 이처럼 자주 했습니다. 강력한 친명이고 싶다는 어느 초선 의원은 지금의 시대 정치는 이재명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시대 정치인이 오로지 이재명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구시장 홍준표의 말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만 중진 정치인의 입에서 자꾸 이렇게 거친 말이 나오는 걸 보면서 걱정이 커집니다. 그가 한동훈을 두고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정치적 미숙아를 넘어 이재명 대표 못지않은 뻔뻔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자신이 애라고 말하는 것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미성숙을 지칭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가 지난번 한동훈을 애라고 저격했을 때 표현이 이렇습니다.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또 기웃거리는 당내 일부 세력들을 보고 이 당은 가망이 없다고 보았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인은 자신의 위치를 늘 살펴야 합니다. 한동훈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